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간담회 사회를 맡은 사회직업통제학 오너스 최낙원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간담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간담회는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와 소셜벤처의 성장 환경을 함께 살펴보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송재봉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회연대은행 안준상 상임이사님, 금진주 센터장님, 이지민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한국시민사회 네트워크 지원 조직 네트워크 정라나 정책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중소기업벤처부의 김주화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문가 발제로 함께해 주실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신병철 파트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단법인 온율 전규혜 변호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현장 사례 발표로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림주영원 사회적 협동조합 심대담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뻔한 로컬 윤인철 대표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역문화 콘텐츠 연구소 배경아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모든 참석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담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간담회를 함께 열어주신 송재봉 국회의원님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휴가철인데 쉬지도 못하시고 이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늘 고민하고 앞장서 오신 우리 로컬 크리에이터 또 소셜벤처와 관련돼서 항상 앞서서 실천하고 고민하시는 분들과 함께 오늘 이 논의를 할 수 있게 돼서 무엇보다도 의미 있고 또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의 스스로 이 소멸 위기를 넘어서서 스스로 지역에 자립하고 또 지역에서도 사람이 살만한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 있어야 되고 또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게 항상 저의 중요한 고민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행안부에서 지역 소멸 대응 기금으로 연 1조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효과가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글쎄요, 이게 돈은 쓰는데 정말 효과가 있는지는 잘 검증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현실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도 문제지만 그 돈을 누가 쓰느냐가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서 로컬 크리에이터를 좀 지원하는 법을 좀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더니 우리 중기부에서는 법이 꼭 필요하냐, 조례로 하면 되지, 이런 고민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이런 지원 체계가 마련되려면 뭔가 그래도 법적 근거나 기반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이 좀 있고, 또 소셜 벤처와 관련돼서도 이게 일반 벤처로 규율되기 어려운 그런 사회적 가치라든가 사회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측정되지 않는 분명한 우리 사회적 가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성장시키면서 지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하에 그럼 소셜벤처 법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것이 그렇다고 소셜벤처하고 로컬 크리에이터가 얼마나 다르냐, 이런 또 고민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또 다양하게 분류해서 지원하다 보면 이것이 또 분절되는 문제를 또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런 고민도 폭넓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다양한 영역에서 현재 고민하고 또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좀 함께 모여서 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좀 개선을 할지, 또 그에 필요한 그런 R&D를 포함한 인력에 대한 지원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내가 될지, 또 정부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현장에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고 또 무엇을 바꿔가야 될지,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좀 나눠보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우리 정라나
센터장님이신가요? 직책을 모르겠네 이제. 예, 정책위원장님. 이게 좀 상의를 드렸더니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자리를 만들어서 함께 논의해 보면 뭔가 스스로 답을 찾지 않겠느냐 그런 좀 제안도 주셨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리가 마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중기부의 김조아 과장님 오셨는데 같이 한번 고민을 오늘 나눠보고, 또 정말 현장의 이 중요한 그 욕구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좀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신병철 우리 책임님, 우리 충북의 로컬 크리에이터의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 오늘 그래서 발제가 아주 기대가 되고요. 또 우리 전문가인 변호사님들께서 또 법제에 대한 고민도 해주신 것 같고, 또 이 자리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신 최낙원 이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이 간담회를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사연대은행의 안준상 상임이사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뭐 후원까지 뭐 사실 저도 사회연대은행이라는 조직에서 저희 비영리법인에서 올해 20년 돼서 뭐 포상휴가도 받아서 어디도 다녀오고 했는데요. 사실 지역의 현실을 보면은 딱 20년이 아무리 지나도, 앞으로 20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바뀌는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은 지금 로컬 크리에이터로 통칭되던, 소셜벤처로 통칭되던,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 청년 단체로 통칭되던, 결국 그 플레이어들은 제 앞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 기반 자체가 사실 어떤 법이나 어떤 거에 기대서 활동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뭔가 가슴에서 우러나온 활동이었잖아요. 근데 제도가 그걸 받쳐주기는 너무 항상 한참 뒤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사회공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저희 앞에를 풀어나가고 있지만, 이제는 그 뒷단에서 제도적 방침이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융복합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애기 30일 됐다고 그랬나요? 여기 돌 됐고요. 근데 지역사회에서 지역소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이 맡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역소멸 예산 1조잖아요. 이들이 1조 쓰면 재밌게 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중기부인처부에서는 그런 기금 못 만들까 생각도 들고, 아무튼 좀 과장님 계시긴 하지만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좀 다각화해서 통합적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 아직도 이렇잖아요. 지금 2007년에 육성법 이후에 계속 나온 이야기들인데요. 사실 요거는 입법에서 그리고 또 행정에서 같이 한번 힘을 모아줄 필요가 이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년 지나면 이들도 이제 중장년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앞서간 친구들이 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지역에서 사례가 될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바람이고, 오늘 이렇게 또 선뜻 또 만들어주신 송재봉 의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담회에 앞서서 진행한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소셜벤처 성장 환경 및 정책 수요 조사 결과를 간단히 공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자료집이 없는데 하나 갖다 네, 자료집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조사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로컬 크리에이터와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진행했고, 총 15개의 기업 단체가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간담회 의제 설정과 정책 제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응답 기업들의 기존 지원 정책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원 정책 도움 정도는 5점 만점에 4.73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동시에 정책 분산으로 인한 활용도 어려움도 평균 3.87점, 통합 지원 체제와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4.27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평가 기준이 지역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평균 3.33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현장에서 기존 지원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정책의 구조와 운영 방식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지원 정책의 주요 한계로서는 공간 운영비 등 지속 기반 지원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 특성과 현정 상황 미반영, 행정 서류와 정상 부담, 부처 기관별 분절, 짧은 지원 기간도 주요 한계로 확인되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어려움으로는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 구축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 공간 확보, 자금 조달, 팔로와 고객 확보, 인력 확보, 관계 형성 등이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정책 지역 지원 피로도에서는 부처 기관 간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이 평균 4.47점으로 가장 높았고 지역 성과를 반영한 평가 체계 개선이 평균 4.40으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업화 자금 지원, 팔로 마케팅 지원, 인력 확보 및 교육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지역 성과입니다. 응답 기업들은 실제로 청년 유입과 정착, 지역 문화 콘텐츠 발굴, 관계 형성, 일자리 창출, 빈집, 유휴공간 활용, 지역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지역 성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평가 기준의 지역성과 반영 정도는 평균 3.33점에 머물러 평가 체계 개선 필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설문 결과가 보여주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단기 사업비 중심을 넘어서 성장 단계별 연속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개별 창업자 지원을 넘어서 지역 단위 생태계와 앵커 조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매출 고용 중심 평가에서 관계 인구, 체류, 유휴공간 활용, 협력 기반 등 지역 성과 중심 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오늘 간담회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담기구 및 지역 단위 통합 지원 체제 구축입니다. 둘째, 지역사회 기여 성과 중심 평가 체계 도입입니다. 셋째, 민간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 과제입니다. 이어서 전문가 발제를 통해 각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신병철 파트장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파트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좀 떨리긴 하는데요. 네, 요즘 엄청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충북에서 왔고요. 충북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로컬 크리에이터를 막 육성하겠다라고 이제 도 차원에서도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도 그리고 시 차원에서도 열심히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요. 네, 오늘 지역 사회와 상생을 위한 로컬 크리에이터 그리고 소셜 벤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송재봉 의원님께서는 저희가 이제 생태계를 만들기 시작한 초창기 때부터 저희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셔가지고 저희는 정말 든든하게 정말 마음껏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크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소셜 벤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부분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바뀌어진 시각에 따라서 평가하는 방법이 당연히 달라져야 되겠죠. 예, 당연히 달라져야 될 거고. 근데 그렇게 달라진 평가 방법을 실제로 운영을 하기에는 현재 상태로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왜 어쩔 수 없다고 하는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쩔 수 없지만 결국에는 중간 지원 체제가 있어야 되고 전담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저는 이끌어갈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로컬 크리에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그동안에 계속 소상공인의 영역 안에서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고 분류가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컬 크리에이터 창업자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놓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가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그런 지역에서 긍정적인 성과 창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로컬 크리에이터 개개인의 비즈니스가 성장을 해서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소상공인 영역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거 외에 그들이 만들어내는 공공의 긍정적 성과 창출이라는 부분에서도 분명히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시각을 좀 변화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러면 로컬 크리에이터가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성과 창출이 도대체 뭐냐라고 궁금해하실 건데요. 저는 당연히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소멸 방지라든지 낙후 상권 활성화, 그리고 통합 돌봄, 그리고 식품 사막화 방지, 그다음에 관광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다양한 관광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결과적으로는 지역 활성화 전반에 대한 부분을 로컬 크리에이터가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약간 좀 제 편의에 의해서 말하긴 했지만, 로컬 크리에이터는 결국 소상공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역 혁신가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로컬 크리에이터의 비즈니스 부분보다, 그리고 공공의 긍정적 성과를 창출하는 부분으로 뭔가 시각이 변화하다 보면은 당연히 그들을 평가하는 평가 방법 자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동안의 로컬 크리에이터를 평가하는 방법은 최근 한 7, 8년 동안에 정부에서 공공 재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지역 펀드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벤처 스튜디오가 로컬 크리에이터에서 굉장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흐름들은 전부 다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비즈니스에만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투자했던 자금에 대한 자본 회수에 대한 부분만 신경을 썼던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들이 사실 좀 부가적인 성과 정도에 미치게 되고, 결국에는 비즈니스적으로 성공하다 보면은 당연히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로 치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제가 경험상 느꼈던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를 평가하다 보면은 로컬 크리에이터가 투자를 받았거나 아니면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새로운 아이템이 유행을 타서 히트를 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성과가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그들이 하고 있는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뭐 새로운 어떤 지역의 다른 활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평가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동안의 로컬 크리에이터를 쭉 지켜봐 왔던 추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담아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북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생태계가 만들어진 지가 지금 횟수로 지금 올해 9년째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9년 전에 있던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비즈니스적 성과는 그냥 미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어떤 활동이 다른 로컬 크리에이터에 영향을 미치거나 어떤 지역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거에 어떤 시발점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들까지를 포함시킨다면은 당연히 그들의 로컬 크리에이터의 성과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그 농림부의 삶의 질 향상위원회, 여기 지금 사무관님도 같이 오셨는데 그때 같이 참여하셨거든요. 그때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한 평가 지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과연 이거를 일일이 로컬 크리에이터를 하나하나 발굴해서 그들의 성과를 추이를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성과를 평가하는 게 가능할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가능할까? 저는 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쩔 수 없이 중간 지원 체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담 기구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에 미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지난번에 그 송재봉 의원님과 같이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법제화를 이야기할 때도 법으로 이걸 묶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 그리고 이거를 전담하는 기구나 이런 것들을 신설하는 게 과연 효과적일까?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저는 사실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 생각을 바꾸게 됐냐면, 로컬 크리에이터를 지원하고 로컬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책과 사업을 만들고 있는 부처는 중기부만이 아닙니다. 행안부에서는 인구 소멸 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로컬 크리에이터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문체부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다양합니다. 근데 그런 각각의 이제 정부 부처들이 각각 다른 목표를 가지고서 로컬 크리에이터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 곳으로 몰아서 한쪽에서 뭔가 판단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들이 거기에 각각의 필요한 요소에 적용이 된다면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로컬 크리에이터 생태계의 양적인 성장은 분명히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공공의 효과들이 더 극대화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환영해야 돼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컬 크리에이터를 소상공인이나 창업자로만 보지 않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효과에다가 시선을 좀 맞춰서 그들을 지원을 한다면 조금 더 건강하고 이상적인 생태계로 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를 단순한 창업 기업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주체로 바라봐야 되는 점, 그리고 지역 단위 중간 지원 체계와 평가 기준의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는 사단법인 온율 전규혜 변호사님께서 맡아 주셨습니다. 전규혜 변호사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사단법인 온율의 전규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전문가 분들께서 와 계셔서 그런지 논의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인상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전문가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어깨 너머 전문가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희 사단법인 온율은 그 법무법인 율촌이 2014년도에 설립한 공익법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6년도부터 공익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한 2020년도부터는 저희가 다음 세대 재단과 같은 중간 지원 조직과 MOU를 맺고 여러 이런 비영리 스타트업을 비롯해서 다양하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들에 대한 설립과 운영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우연한 계기로 몇 년 전에 청도에 가서 이렇게 청도에서 활동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립 자문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처음에는 서울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다가 이게 사회적 가치를 추구를 하고 또 대상자를 위한 활동을 하기에는 서울보다는 지역이 더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내려가시는 경우들을 좀 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정확한 명칭은 사실 알게 된 지 오래되진 않았는데 굉장히 이 지역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랑 같이 사단법인 시민이라는 곳에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정라나 이사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셔서 이렇게 전문가라는 네, 호칭으로 발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된 그 발제문을 바탕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자료집 14페이지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 주셨고 또 여러 대표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시듯이 그 지금 로컬 크리에이터는 중기부에서는 7개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에 고유한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사업화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실 다른 창업 주체와는 차별화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 2019년도부터 정부에서는 이 여러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 특성에 맞는 굉장히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은 개별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굉장히 파편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한 정의와 범위, 지원 체계, 전달 체계, 성과 평가 등 향후 입법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간담회가 저희가 또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의식 아래서 이번 발제에서는 이 현장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정책 수요를 중심으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입법적 과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14페이지 2번 보시면 현장 의견을 통해 본 법제화의 필요성인데요. 이 부분은 앞서서 책임연구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온율이 사실 다양한 사회 분야에 대해서 이런 입법 운동들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중간 지원 조직이 있는 것이 좋은지 전담 부처를 어디로 할지 어떻게 가버넌스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현장에서도 사실 의견이 분분하고 거기에 따른 정부 부처와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한데요. 여러모로 결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굉장히 좀 자료 위주로 사실은 본 건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리고 또한 설문조사 역시 지금 단순하게 이런 지원 정책을
무조건 확대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연계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저도 인식을 해서 그런 부분은 가버넌스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또 가버넌스를 정확하게 갖추려면 사실 기본법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앞서서 조례로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저도 이번에 발제를 준비하면서 조례를 봤지만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편차가 크고 또 굉장히 좋게 표현하면 유연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 큽니다. 그래서 저에게 법률 자문을 요청하시는 단체들도 여기서 이렇게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신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게 지원이 약해지거나 이러면 우리가 다 같이 옮겨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기본적인 그 발제의 방향을 기본법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과연 어떻게 담아야 될지가 사실 그 다음에 난제인데요. 그래서 15페이지 보시면 그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또 소셜 벤처 지원을 위한 입법 방향에 대해서 기술을 하였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반법이 없지만 지자체에서는 다 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반법을 만들 것인지도 굉장히 섬세한 또 세심한 좀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먼저 좀 법률 전문가로서 봤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1번 정의와 범위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에 대해서는 사실 대상 입법 적용 범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결국에는 1조는 아마 목적이 될 테고 목적부터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1조랑 2조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적과 또 정의 규정을 섬세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발제문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법률안 초안 같은 경우에는 자료집에 따로 실지는 않고 제가 주최 측을 통해서 전달을 받았는데 그 초안에 보니까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예비 로컬 크리에이터와 이렇게 정책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면서 정의 규정도 잘 준비를 해주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률상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로컬 크리에이터를 법적 정의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 16페이지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 로컬 크리에이터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과 지원 대상의 범위를 대부분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점에서 약간의 염려되는 포인트가 있냐면 그렇다 보면 이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위임돼서 규정을 할 때 어떤 특정 법적 조직 형태는 제외될 수가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실제 지역에서는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조직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문제 해결, 사회적 가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들 조직은 물론 영리기업과 조직 형태는 다르지만 사실 지역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이 로컬 크리에이터 정책의 취지와도 굉장히 부합을 합니다. 그럼에도 지원 대상을 기업 중심으로 해석하거나 대통령령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실제 지역 혁신을 이끄는 다양한 주체들이 제도의 보호 범위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컬 크리에이터의 정의와 지원 대상을 특정 조직 형태에 한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라는 의견이고요. 특히 제가 자문을 하는 역할에서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정의부터 타이트하게 잡을 경우에는 우리 조직이 비영리로 가는 게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일단 영리로 간다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영리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본인들의 그 모든 체질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기 위해서 비영리로 가는 이런 좀 부작용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그 조직의 지속 가능성에 굉장히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가 정의에 대해서 물론 정의를 넓히는 거는 입법을 할 때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정의에서 타이트하게 잡으면 좀 부작용이 클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정의를 넓게 잡아도 이게 결국엔 지원법이기 때문에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 어떤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이 중요한데요. 그거를 잘 잡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다른 두 번째 쟁점인데 통합적인 정책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서 저희 이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발표를 해주신 것처럼 현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았고 또 제가 그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 정말 우후죽순으로 사실
톤이 다른 많은 부처와 많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통합적으로 너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보를 찾는 것 자체도 약간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실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로컬 크리에이터 정책은 일단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사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중간 지원 조직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이 역할을 분담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달 체계는 물론 지원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죠. 그래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으나 정책 이용자 입장에서는 기관별 지원 사업과 기능이 분산되어서 정책을 종합적으로 인지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지적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적인 수요를 어떠한 제도적 방식으로 구현할 것인지는 별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현장에서 요구하는 통합 지원 체계라는 것이 새로운 전담 조직의 설치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중간 지원 조직 간의 역할 조정과 협력 체계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현재 설문조사만으로는 사실 답을 내리기는 어렵고 현재의 정책 전달 체계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존 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보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모두 포함해서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세 번째로는 성장 주기 기반의 지원 체계 설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률안 초안에 보면 우선은 성장 단계별 육성 및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서 창업 준비부터 사업화, 홍보 마케팅, 판로 개척 및 해외 시장 진출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다양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제가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는 법률에서 제시한 성장 단계별 지원이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유기적으로 연동돼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기관 간의 협력 체계와 전달 체계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지역 성과를 반영한 정책 평가 체계 구축인데요. 이 부분도 앞서서 현장에서도 말씀을 주시고 또 발제자분께서도 말씀을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입니다. 이 부분이 또 사실 모든 법률안을 제정을 할 때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금 법률안 초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함께 규정을 하고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이 함께 로컬 크리에이터 정책을 추진하는 기본적인 틀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이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거는 명칭에서도 아시다시피 현장 지역에서 이게 어떻게 지원을 하고 육성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입법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 정책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자원과 산업, 문화적 특성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정책으로서 지역 현장과의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기술을 하였고 또 실제로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사업과 추진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부의 입법안으로 연계를 시킬지에 대해서 각자의 역할을 잘 잡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향후 입법에서는 국가는 로컬 크리에이터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또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 성과 관리 및 관계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등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담당하고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의 수립, 지역 맞춤형 지원 사업의 발굴, 집행, 그리고 지역 내 중간 지원 조직과 창업 지원 기관 간의 연계 등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유사한 형태의 또 유사한 그런 목적을 가진 법안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2024년 6월에 발의된 지역사회 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내용을 기술을 하였습니다. 이 법안을 보니까 사실 저는 한 번 읽고서 이게 가버넌스가 한눈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만큼 굉장히 복잡하고 세심하게
기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지금 그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안부가 지원정책심의위와 종합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지자체는 지역위원회와 지역지원센터를 각각 둘 수 있도록 해서 중앙과 지방의 정책 추진 체계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중앙은 기본 계획을 또 지자체는 지역 사회 혁신 지원 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기획부터 심의, 지원 조직에 이르기까지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 이 로컬 크리에이터법도 좀 참고할 만한 입법례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는 그동안 정책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이 여러 지원을 법률에 근거한 정책으로 제도화하려는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 크리에이터를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시도는 궁극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혁신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모쪼록 오늘의 발제가 또 오늘의 논의가 향후 입법 논의의 출발점이 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보다 실효성 있는 법률과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발제 감사합니다. 네, 로컬 크리에이터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지원 체계와 성과 평가를 법 제도 안에 담아낼 수 있는지, 또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등 중요한 쟁점들을 다양한 시선으로 담아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MI 소셜 컴퍼니 정지현 대표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시면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제 자료는 나누어드린 프린트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정정을 하면은요. 저희 회사 대표는 김정태 대표님이고 저는 이제 조직 안에서 정지연 이사이고 사내 저희 조직이 4개로 구분이 되는데 거기에 사내 대표 체제가 유지되어 있어서 아마 전달 과정에서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진행하면 될까요? 발표. 네. 네네. 이거 출력을 해서 공유드려서 혹여 불편. 네. 네. 나중에 필요한 파일도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그 앞페이지는 그냥 간단하게 혹시 민간 조직이어가지고 소개만 담았고요. 저희 회사는 2011년에 설립을 한 이제 컨설팅과 엑셀레이팅 임팩트 투자를 함께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300여 건의 이제 기업 투자들을 진행했고요. 로컬 기업 같은 경우에도 100여 건이 넘는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오늘 이 자리에서 로컬 창업의 기업들의 이제 성장과 또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경험 기반으로 어떤 제안들이 이루어지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민간 엑셀레이터나 투자 관점에서 로컬 크리에이터와 소셜벤처, 로컬 창업에 대한 관심도는 일단은 지역의 공공성과 시장성이 함께 교차하는 지점으로서 비단 단순히 이제 로컬이나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창업 정책이 이들의 생존 중심이 아니라 이들의 로컬 비즈니스가 지원 대상을 넘어서서 성장 가능한 투자 자산으로서 전환이 될 때 지역에 대한 기여와 발전이 이룰 수 있겠다라는 인식의 변환으로서 조금 더 중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대표적으로 투자했던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어떻게 성장을 검증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제주도의 해녀의 부엌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해녀 문화나 다이닝을 결합한 복합 다이닝 공간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영 기반을 브랜드화해서 로컬을 넘어서 글로벌로 성장하는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강원도 원주의 온세 가세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다양한 로컬 캐릭터 유형 중에서도 강원도의 원물 내용 기반으로 실제 상품 개발을 넘어서서 제조 기반으로 확장을 함으로써 성장했던 케이스이고요. 경북 청도군에 위치한 시그널 케어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과 부산물, 유기성 폐기물을 발효해서 고기는 단백질을 사료로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지역의 원물과 자원을 활용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기술 기업으로서 지역의 실증 그리고 스케일업을 인구 4만
8만 도시인 지역 내에서 이뤘다라는 지점과 또 경북 청도군과 각각 이제 출자를 함으로써 펀드를 통해 이제 투자 스케일업을 이뤄냈던 사례로서의 시사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DS푸드는 유사한 사례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기술 기반의 일반적인 전통적인 벤처 투자와 함께 로컬 투자, 임팩트 투자 모두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각각 기업이라든지 펀드 투자 성격에 따라 조금은 기업을 바라보는 성장 관점이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왼쪽에 정리한 전통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VC들이 함께 기업의 성장성을 바라보는 요인일 텐데요. 이와 반면에 소셜벤처라든지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기반으로서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단순한 기술 기반으로서 단기 고속 성장을 이뤘던 성장 방식 대비 안정적으로 수익 모델,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품질 기반으로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유효한 매출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일장 갖추고 있는지를 첫 번째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의 속도는 기업마다 사실 차이가 있을 텐데요. 점진적으로 확장하면서 성장하는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두 번째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정적인 현금 흐름만 갖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투자 대상으로 보는 건 아니고 실제 모든 로컬 크리에이터나 소셜 벤처 그리고 로컬 창업가들이 반드시 투자를 받아야만 성장을 하거나 필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를 통해서 더 확장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기업가적인 의지와 함께 투자자로서도 같이 판단을 한 예정인데요. 보편적으로 보면은 지역 안에서 첫 번째 성장 방식이 검증이 되고 인근 상권을 통해서 지역으로 넓어지거나 전국 단위 혹은 해외로 순차적으로 확장 경로를 이뤄내고 있는지에 대한 케이스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앞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세 가지 은색가리소와 DS푸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희가 투자했던 기업 대상으로는 이러한 세 가지 단계별로 성장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로컬 투자 기업은 브랜드 가치, 고객 충성도, 그리고 커뮤니티 반복 매출을 통해서 비단 로컬 크리에이터나 소셜벤처 단위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미치는 정성적인 사회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 다만 저희는 이제 임팩트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회 성과도 함께 바라보고는 있으나 실제 투자 가치로서 전환을 해서 화폐한다던가 투자 관점에서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이 부분을 면밀하게 조금 검토하기는 어려운 지점은 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나머지 6페이지에 보시면은 저희가 그래서 100여 개 건의 투자를 하면서 실제 각각의 이제 하나의 수익 모델로 로컬의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해 나가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받는가 했을 때 5가지 조금 성장 패턴들이 있었습니다. 예, 먼저 지역의 식자원 레시피, 해녀 부엌도 마찬가지로 해녀 키친 그룹으로 이제 더 성장해 나갔는데요. 로컬의 리빙이라든지 푸드에 대한 원물 자원을 가지고 글로벌로 성장해 나갔던 케이스입니다. 이런 로컬의 원물 같은 경우에는 로컬의 콘텐츠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푸드테크 이외에 문화라든지 콘텐츠 기반으로 성장해 나갔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로컬 안에 특별한 문화라든지 공연, 숙박, 콘텐츠를 브랜드화해서 실제 해외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새는 이제 인구 감소 문제라든지 지역의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관계 인구를 유입한다든지 아니면 관광 허브로서 발전할 수 있는 케이스로 이렇게 진행들을 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투자를 진행할 때 반드시 이제 로컬 창업 기업 대상으로만 혼합금융 전략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처럼 3년 미만의 초기 투자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이제 VC자 A씨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아무리 해당 기업이 유효한 매출을 가지고 성장의 경로를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후반부 실제 파이낸셜 프로젝션은 가설이고 미래 가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J커브는 아니더라도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자본 조달에 대한 역량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가 함께 설계하거나 함께 펀드 조성에 가담한 이해관계자들이 조성할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먼저 가장 첫 번째로는 민간 투자자인 저희가 일정 금액의 지분 투자를 진행을 하고 정책 융자라든지 보조금, 이러한 혼합금융 자본 조달을 통해서 이 기업이 이 자본이 투입이 됐을 때 어떤 성장 경로를 그려 나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를 함께 보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기술 기반의 전통적인 벤처 투자 대비해서 실제 로컬 투자 같은 경우에 이러한 혼합 금융의 역할들을 더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요. 투자자 LP와 GP뿐만 아니라 실제 정책 금융기관이라든지 특히 로컬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그리고 지역 기반의 공공기관, 중간 지원 조직기관, 그리고 대학, 연구소 등 총망라해서 이러한 민간 자본 조달을 함께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와 함께 로컬의 투자 구조를 만들었던 케이스도 8페이지에 간단히 정리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9페이지도 해당 사례여서 발제와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민간 투자자로서 단순히 이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에 앞서 실제 이런 유망 기업들이 발굴이 되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을 하고 다양하게 좀 양산이 되어야 투자자도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이제 지역 기반의 로컬 크리에이터나 소셜 벤처를 투자를 할 때 지역의 수도권 대비의 창업 생태계가 취약하거나 그다음에 투자할 기업들의 양적인 또 질적인 수 자체가 조금 상대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창업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거나 유망 기업이 투자한 이유로 저희 투자한 아무리 혼합금융으로 이제 설계를 해서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 기업이 그 지역 내에서 단일 그리고 생태계 없이 성장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함께 창업 생태계를 성장하는 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대구 경북 사례를 예시로 지역의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이 이제 개인이나 기관과 함께 협업 가능한 얼라이언스 네트워크를 함께 구축하면서 투자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어떤 해당 지역에 저희가 투자를 진행했을 때 모든 기업이 다 성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생태계 차원에 놓여져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투자한 기업이 투자자 외에도 그 지역 안에서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 혹은 저희가 투자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 이러한 생태계 구축에도 함께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지역에 투자를 하는 모든 A씨라든지 VC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블렌디드 파이낸스는 마찬가지로 혼합금융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을 저희의 투자 전략으로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 지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LP로서 출자자로서 함께 참여를 함으로써 비단 정책 지원자를 넘어서서 하나의 로컬 창업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플레이어로서 가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로컬 크리에이터나 또 소셜 벤처 아마 스스로 이렇게 이제 법인과 성격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나고 자랐다면 누구나 지역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기회로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킬 수도 있고 혹은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더라도 이 문제를 가장 잘 알고 경험하는 주체로서 이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싶은 생각이 누구나 다 사실은 있을 텐데요. 그게 수도권 대비 또 뛰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로컬 지역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로컬 콜렉티브 임팩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는 비즈니스적인 이해관계로서 해당 기업들을 발굴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에 기여하는 생태계 조성 전략이라면 세 번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또 하나는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해당 기업이 정말 투자를 받아서 잘 성장한다고 우리 옆에 기업이 정말 잘 성장한다고 해서 관심을 특히 갖거나 왜 이 기업만 이 지역에서 성장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텐데 저희가 이제 인구 1만, 2만 도시 지역에서도 창업
팀들을 발굴하고 함께 육성했을 때 지역 주민들과 이해관계도 사실 많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해당 지자체가 왜 특정 기업들의 성장에 기여하는가, 어떤 특정 정책들과 창업 생태계가 로컬 크리에이터나 이런 그 소셜 벤처 중심으로 받아 나가는가에 대한 민원 문제들도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단 사회 문제 해결에 가담하거나 하는 플레이어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 문제나 비즈니스 모델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가 함께 여기 안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부분들도 민감한 영역이다라는 걸 체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투자했던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6가지의 가치들을 창출을 하면서 지역에 기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투자를 했을 때 반드시 당연히 재무적인 이제 성과들도 보지만 이런 현재로서는 아직은 이제 재무 가치로 전환되지 않은 비재무적인 가치가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투자한 기업들의 영속적인 성장과 그리고 지역의 혁신에 기여한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투자한 기업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오고 있습니다. 유휴 공간들을 브랜드화해서 활용을 한다던가 관계 인구나 체류,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객들을 활발하게 하는 부분들에 기여를 하고 실제 지역의 고유의 콘텐츠나 그리고 이러한 브랜드 역량 혁신을 통해서 이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가치들이 재무적인 가치로서 지역 안에서도 유의미하게 활성화가 되고 또 전국적으로도 글로벌적으로도 활용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엑셀레이팅과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망한 창업가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휴먼웨어로서 창업가로서의 역량 강화에 많은 힘을 쓰고 있는데요.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하나의 독특한 이제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로컬 크리에이터와 소셜 벤처 창업가들이 좀 발굴과 육성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대학이라든지 중간 지원 조직들, 그 외의 다양한 기관들도 함께 조금 협력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5번, 6번 같은 경우에도 앞서 사례에서 소개해드려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발제에서는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역할 제언으로서 좀 참여를 해서 5가지로만 간단히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각 뒤에 페이지 보면은 조금은 더 상세 키워드로 정리를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지역형 립스를 조금 확대를 함으로써 로컬 크리에이터라든지 소셜 벤처를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4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 지역 기업들은 아무리 저희가 혼합금융 펀드와 또 자본 조달 전략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기술 기반이라든지 수도권 대비한 기업 성장형에 비해서는 투자 규모가 작고 또 회수 기간이 길어서 민간 자본만으로는 투자 요인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구조적인 한계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공공과 기부, 민간 자본을 결합한 혼합 금융 구조가 조금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공이나 기부 자금 같은 경우에는 좀 초기 손실, 아무래도 유효 매출을 만들고 성장하는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로컬 크리에이터나 지역 기반의 소셜 벤처도 사실 이마저도 어려울 수가 있어서 단순한 손실보다도 경험이라서 또 그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초기 손실 자본으로서 좀 완충할 수 있는 역할을 공공자본이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인내 자본으로서요. 그리고 지역의 이제 금융기관이라든지 또 지역 소재 중견,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유효한 매출로 성장한 기업 대상으로 초기 투자를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출자에 참여해서 함께 투자하는 펀드 자금을 조성할 수도 있을 텐데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역의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또 지역만의 조례와 또 행정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시그널 케어처럼 실증 공간이라든지 판로, 인허가, 지역 자원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역할과 인프라들을 지역 안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페이지 보면은 이거는 이제 개인 투자, 그 민간 투자자로서의 조금 역할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가 지역의 투자 비용을 상대적으로 좀 낮출 수 있는 지원 체계가 있다면 더 활성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담아보았습니다. 지역 투자에서 중요한 병목은 기업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조금 부담해야 하는 높은 거래 비용입니다. 앞서 저희가 투자자가 이제 위험성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투자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협력한다라든지 혼합금융 자본 전략을 조달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초기 투자의 위험성을 낮추는 레버리지 역할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해소되더라도 투자자가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을 투자할 때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높은 거래 비용들이 있습니다. 수도권 대비해서 투자 기관이 지역 한 곳을 발굴하거나 실사하기 위해서 소액 투자 기업들을 발굴하고 실사하는 데 들어가는 경제적인 비용 가치가 조금 높다라는 부분인데요. 지역 기업을 발굴하거나 실사 비용, 그다음에 소액 투자 전용 관리 보수 인정 혹은 공동 실사 자료 및 표준 데이터룸을 구축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수도권에서 투자하는 기업도 비단 그 피투자 기업이 저희만 만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수도권에 위치한 VC들이 다양한 기업들을 만날 때 꼭 이러한 실사 자료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개개인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좀 경제적으로 좀 부담들이 돼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원 체계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역의 펀드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투자 한 건당 경제성을 좀 개선해야 실제 투자 행위가 증가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보조금보다 반복 가능한 매출을 만드는 구조를 저희가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역의 다양한 민간 투자 활성화하거나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 함께 이러한 부분에 집중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기업의 가장 큰 과제가 수익 모델 구축이라면 일회성 지원금보다는 공공, 지역, 대기업, 관광공사라든지 대학, 공기업 등 지역마다 산업이라든지 지역의 인프라별로 이러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초기에 고객이 되거나 실증할 수 있는 협력 체계가 구축이 된다면 단순한 보조금과 일회성 지원을 넘어 해당 기업이 반복 가능한 매출과 성장 구조를 갖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도 일회성 지원금 1억보다는 반복 가능한 매출 계약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 근거를 더 높이 따지고 있는데요. 지역 기업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혁신 제품, 서비스 시범 구매, 관광, 문화, 교육, 돌봄 분야 단연도 계약이라든지 대기업 유통망 입점이라든지 최소 구매 계약 연계 등의 지원들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실증 사업도 단발성 POC가 아니라 실증과 보험 구매 전환 기준을 넘어서서 지역 상권과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개 투자한 기업들을 평생 이렇게 지원한다라기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1단계 유효한 매출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고 또 성장의 확산 단계를 로드맵으로 생애주기별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함께 만들면 어떨까 했고요. 여기 설문조사 안에서도 지역의 기업은 단일한 구조인데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부처별로 단일적으로 단발적으로 지원이 돼서 거기에 대한 수혜를 얻기가 어렵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통합 지원 체계가 구축이 된다면 지역에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자원들도 통합적으로 연결성을 가져서서 지역의 기업들도 비단 이해관계자의 연계성이라든지 접근성, 이 정보에 대한 가공성을 갖고 있는 기업만 또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이러한 정보들이 좀 누릴 수 있거나 접근 가능성을 높이면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자자 관점에서도 실제 이러한 정보를 갖고 활용하는 기업들만 두드러지거나 투자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케이스들도 마주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기업 특성에 맞는 회수 정책 마련입니다. 지역기업 투자에서 가장 큰 또 허들 중에 하나가 투자 이후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초기에 투자했던 2018년도, 19년도 이렇게 투자를 했던 기업들도 그 당시에는 투자 케이스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진행했지만 현재 이제 투자 회수 가능성에 대한 병목을 해소하지 못해서 유사한 기업들을 투자하는 것들이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IPO보다는 전략적 M&A나 배당, 지분 재매 등등 상대적으로 이에 맞는 이제 별도 회수 시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5가지 정도 투자자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정부가 립스라든지 팁스 등 지역에 뭔가 배당이라든지 혜택들을 많이 지원으로써 대부분의 이제 투자 자원이 지역으로 많이
그 기여되고 있는 것들도 사실이고 또 올해 들어서 더 그런 것들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정리해드렸던 5가지의 요인들이 전반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좀 해소가 된다면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립스나 팁스 이런 정책적인 지원 같은 경우에는 유인이 될 수는 있겠으나 투자에 대한 유입이 될 수 있겠으나 혼합금융 전략까지도 이제 투자자로서 위험을 분담하면서 지속 가능한 자본의 선순환 설계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앞서 개개인 투자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투자 비용에 대한 절감이라든지 또 투자 이후에 그 기업의 지속 가능한 매출과 성장, 회수 시장 구축 같은 경우에는 단일 투자자로서 좀 해소하기 어려운 영역일 수 있어서 앞서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투자 유입과 그다음에 위험에 대한 분담 요인을 나눠줬다면 마지막으로 민간 투자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 비용의 절감이라든지 그 지역 기업의 매출, 창출이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이해관계 시장의 구축 또 회수 시장의 별도 제도 마련과 같은 부분을 함께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로컬 기업 투자 사례와 지역 기반 기업이 민간 투자와 연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과 정책적 지원 방향성에 대해서 잘 발제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현장 사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림주영원 사회직협동조합 심재담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오늘 사례 발표를 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청년이 지역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았는가라는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와 함께하는 저희 팀 멤버들도 있고 또 교류하는 이제 지역의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모아서 제가 그냥 대신해서 발표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역에서 전통을 잇는 청년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청년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청년의 꿈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경주에서 국가유산을 정비하고 복원하는 일 그리고 강의를 조금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걸 활용해서 지역 콘텐츠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계기는 조금 더 어릴 적으로 돌아갑니다. 어릴 적에 이제 인디아나 존스라는 만화 영화를 보면서 유적에 대한 탐구가 정말 매력도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냥 그런 꿈을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쨌거나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먹고 살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잘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술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꿈과는 무관한 전기를 이제 전공을 하게 되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꿈을 놓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를 했고 이제 결국에는 미대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미대 중에서도 조금 특이한 과를 나왔습니다. 불교미술학과를 나왔는데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경주 지역에 그 관련된 학과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 학과를 나오면 일단 돈벌이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저 혼자서 대학을 다니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그 진학을 했고 그게 이제 선순환 구조가 되면서 제가 국가유산 현장 보수 현장에 처음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그게 2010년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현장에 들어갔을 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 현장을 갔는데 그 당시엔 스마트폰도 없었고요.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는 소통 수단도 없었는데 제 사수가 이제 저보다 20살 많은 선생님이셨습니다. 사실 기술을 배우고 싶었고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버텼지만 의사소통도 조금 어렵고 현장 분위기도 무서웠지만 정말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근데 도망칠 수 없었던 이유는 아무런 교통수단도 나갈 방법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어영부영 참 나름대로 이렇게 기술을 그래도 어깨너머로 배우고 시간이 약이라고 하듯 버티다 보니까 어느새 저는 기술자가 되어 있었고 또 사실 그때의 충격으로 저는 제 꿈이 생겼었습니다. 나와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딱 그 마음을 가지고 군대를 전역한 뒤에 후배들과 함께 현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현장 기술과 후배들과 같이 다니던 그런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법인 설립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이제 현장에서 고생을 하고 꿈이 같고 그리고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를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를 하는 순간 우리가 뭘 해도 되겠구나라는 이제 마음이 좀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전통 예술을 하는 기업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도 국가유산 정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살 걱정은 솔직하게 안 했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그리고 근데 그거를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어쨌거나 우리가 하는 일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뭐 경영학과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들이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라고 저희가 내부에서 계속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게 교육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의 강사 출신이었고 아무래도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고 뭐 사실 유네스코 관련된 데서도 제가 전수교육 강사를 하다 보니까 교육을 해서 아이들을 키우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딱 그때가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나가면서 어떻게 지속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는 예술가 출신이기 때문에 뭐 이런 창업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이 파급력에 대한 생각이 좀 짧아서 나름대로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저희가 나름대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통등이라는 컨텐츠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사실 제가 전통등이라는 컨텐츠를 하게 되면서 제 인생에 대한 참 잘 살아왔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전통등을 제가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문헌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전통등에 대한 시초가 경주 신라시대 황룡사지였고 그 문헌도 이제 가장 앞선 문헌이었고요. 그리고 이걸 지금 현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정말 배우기 싫었던 전기와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 불교 미술이 합쳐져야만 할 수 있는 컨텐츠였고 이게 마침 시기도 적절한 게 야간 컨텐츠가 부족한 도시에서 타이밍이 딱 좋게 제가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기와 능력이 갖춰지면서부터 저희가 좀 나름대로 지역에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지역에 대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고 정착할 수 있고 우리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6년째 지금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실 경주에는 이제는 야경에 대한 얘기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꿈꿔왔던 지역이기도 하고 사실 그게 저희의 직접적인 수익과는 사실 무관하긴 합니다. 연관은 없지만 지역이 그렇게 변했고 저희의 막연한 꿈들이 현실이 되는 것에 저희는 자긍심을 가지고 저희의 사명이기도 하고 앞으로 조금 더 이런 지역에 대한 자원이라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조금 더 상향 평준화가 되어서 저희는 이제 좀 글로벌한 관광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처음에는 저희의 이제 뭔가 꿈에 대한 공유와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것들이 사실 6년 정도 하다 보니까 나름의 뭐 경영에 대한 철학도 생기고 이제 법인을 운영하는 노하우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꿈이 더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는 계속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또 감사하게도 이제 국가유산청에서 세계유산 활용 사업을 또 이제 저희가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지금 2년째 또 황룡사지를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처음에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꿈들, 이 황룡사에서 전통등이 시작되었다는데 우리가 황룡사를 쓸 수 있을까? 라는 의문, 그리고 저희는 그냥 미술대학을 나왔는데 이런 서류나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 사실 이 모든 의문들은 정부에서 이제 지속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이나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저는 단계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에도 뭐 현실에서는 아직도 이제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정책적인 제도 안에서 저희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저희가 앞으로 더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조금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것도 하나 있었고 사실 예술가들은 돈을 못 번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명확한데 그게 고객의 관점과는 조금 다르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근데 저희가 기업을 운영하고 예술가이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겪다 보니까 결국에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저희의 예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예술이고 그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예술은 우리의 전통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지역과 조금 더 흡수하고 지역에 조금 이야기를 더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일반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그 일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고급화가 돼야 되지만 문턱은 낮춰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향후에 비즈니스 모델로 수립하면서 지역에서 조금 더
원활하고 조금 더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원동력이 계속 구조가 한번 만들어지다 보니까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저희와 이제 함께할 수 있는 청년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가 정책 제언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앞서서 말씀해주신 부분과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 때는 문화체육관광부 인가를 받았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국가유산청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뭐 그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국토부 사업이라든지 행안부 사업이라든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저희는 조금 애매합니다. 유산을 복원하는 건 국가유산청의 일이지만 저희는 유산을 복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활용을 하고 싶고 이걸 콘텐츠화해서 관광자원이 됐건 제품이 됐건 다양한 부분에서 쓰이고 그게 결국 일자리로 창출되고 좀 복합적인 역할도 하고 있고 사실 저희의 마스터 플랜이 있지만 그 마스터 플랜을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단계가 있고 그 저희 기업을 알리는 역할에서는 사실 뭐 문체부가 적합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부서가 적합하고 저희 나름대로의 뭐 플랜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저희 그 개인 기업에서는 전환이 빠르지만 이게 좀 거시적인 관점이나 단계별 성장에서는 사실 적합한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근데 이런 것들을 의견을 공유하고 싶지만 사실 부서가 다르고 좀 하는 일이라든지 성과에 대한 체계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해소를 어느 부서에서 아니면 어느 기관에서 해야 될지가 조금 난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로컬 크리에이터가 생기고 나서 저희가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었지만 전부 다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나름대로 로컬 크리에이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뭐 이런 이제 약간 농담이지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정도로 내가 과연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야 정말 나다운가를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 소속감이 청년들에게 이제 주어진다면 청년들이 진짜 흔들리지 않고 뭐 서울에서 오라든 다른 지역에서 오라든 흔들리지 않고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그런 소속감이라든지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성과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또 요새 기분이 좋은 게 K 헤리티지라든지 한국의 유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바이럴이 많이 되고 모든 부분에서 글로벌화가 돼서 기분이 정말 좋거든요. 제가 처음에 기업을 만들 때만 해도 그런 걸 하고 싶어서 기업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꿈은 이뤄졌고 이제 그 꿈을 활용해서 저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 선한 영향력을 퍼뜨릴 수 있게 됐지만 사실 저희는 거기서 멈추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 분명히 저희가 만들어내는 어떤 성과물이라든지 저희도 이제 작은 기업이지만 뭐 SVI라든지 이런 뭔가 평가 제도를 인증을 받고 싶은데 나름 소기업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기업에서 나름대로 예술 전문가들은 많지만 이런 데이터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데이터를 넘겨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간극이 아직은 조금 모자라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사실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그 청년 창업 특구에 있는 경주의 창업 특구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같은 생각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창업 지역에서 창업은 대부분 1인 기업입니다. 그럼 장사하기도 바쁘고 컨텐츠를 만들기도 바쁘고 정말 본인의 일에 집중하기도 바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역에서 원하는 거라든지 정부에서 원하는 데이터들을 뽑아내려고 합니다. 본인들 스스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힘들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서로 청년 플레이어들끼리 기대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구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된다면 좀 플레이어들이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리 잡는 확률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미 마련해 두신 좋은 제도가 많습니다. 사실 저도 지원 사업에 대한 혜택도 많이 받고 이제 청년 창업가라는 혜택도 많이 받았고 정말 많은 혜택들을 받았지만 사실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사각지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서 전문가분들께서 정말 많은 고심 끝에서 좀 더 법안이라든지 조례를 촘촘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 이야기를 마음껏 펼치고 있는데 사실 뭐 ESG 경영이라든지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 우선구매 같은 방향을 잘 제시해 주셨다고 알고 저희도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느 특정 기업이라든지 소수 기업에 쏠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서는 기업이 많지 않아서 우선 한 기업을 키워야 되는 그런 아젠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의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런 제도 자체가 물건 위주에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이라든지 뭔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분명히 무슨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있다고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의 플레이어끼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아직은 저희가 답을 찾지 못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제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구매 비율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제품 몇 프로, 뭐 서비스 몇 프로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나누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 저희도 또 한 가지는 제안서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아이디어에 대한 공유를 정말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런 아이디어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지역에서는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조금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더 이상의 지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지원을 많이 받았고 풍족하게 살지 못할지언정 저희가 하고 싶은 일에는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더 성장하고 더 선한 영향력을 펼치려면 공정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런 지역에서의 시기 질투라든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는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을 이유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들이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일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좀 많습니다. 뭐 저희 멤버들은 올해 이제 저희가 회사를 전환하면서 기존에 있던 비즈니스 모델을 다 초기화시키고 이제 새로운 모델로 가고 있다 보니까 기존의 일거리들이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저희 멤버들은 기존에 하던 뭐 국가유산 정비 사업 현장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각자 도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남아서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게 사실 뭐 아이 셋째가 이제 태어난 것도 있지만 아이랑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도 있지만 제가 증명하고 싶은 거는 적어도 제 아이들에게 아빠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도 된다. 그리고 이런 사회가 맞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그 전에 그 제가 뭐 어릴 때부터 고생했고 막 이런 부분들이 보상을 받는 걸 제가 느꼈고 이 보상이 제가 아직도 표현을 할 수 없지만 이 느낌을 조금 더 많은 청년들에게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사실 제가 지금도 이어서 하고 뭐 뭔가의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사명감이자 제 힘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끝말씀을 하자면 저는 사실 전통이 사라져가고 위태롭고 뭐 없어지는 그런 느낌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전통은 지금도 우리랑 같이 그냥 살아간다라는 게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새겨졌으면 하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조금 더 열심히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재담 대표님의 정말 진정성이 담긴 현장의 이야기들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현장 사례는 뻔한 로컬 윤인철 대표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제가 많이 느끼는 건 전문가들은 정말 오래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길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다들 경청해서 들어주시는 자리라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에서 문화기획자이자 축제 감독으로 일하는 윤인철, 지역에서는 찰리윤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보통 제 직업을 소개하면 많은 분들이 대묻습니다. 그래서 너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그럼 저는 답하죠. 그러니까 뭐 작게는 문화 모임도 만들고 네트워크도 만들고 크게는 지역 자원으로 컨텐츠도 만들고 축제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제 직업이 와닿으신가요?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9년째 일을 하고 자기소개를 매번 이런 자리에서 하는데 제 자기소개를 듣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자부합니다. 이게 아마 지역에 던져진 수많은 주체들이 비슷하게 느끼는 감정일 것 같습니다. 뭐 문화기획자, 로컬 크리에이터, 관광 스타트업, 지역 활동가 등 이름은 다 제각각이지만 사실 일하는 당사자조차도 자기 일을 그렇게 정의하진 않거든요.
이것이 아마 로컬과 좀 소셜 섹터의 어떤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 스스로 누군가에게 저희를 정의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보다는 저희 스스로 무언가를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저희를 소개할 때 어떤 직업 하나로 소개하는 일들이 아마 드문 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과 제도가 지역 현장과 조금 맞닿지 않는 이유가 아마 여기에도 있다고 봅니다. 현장은 사실 이렇게 복잡하고 본질적이고 뭔가 우리 중심적인데 사실 제도는 단순하게 저희를 뭔가로 이렇게 정의해야 하는 거니까요. 사실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한 거는 뭐 아마 지역에 있는 다양한 분들이 비슷하겠지만 뭐 오랜만에 지역에 돌아왔고 제 지역의 자부심이었던 곳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바꿔보자라는 마음으로 사실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뭐 처음에는 복합 문화 공간을 열고 소모임 같은 것을 시작했고 뭐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받고 뭐 사실 그게 돈이 되진 않지만 막 이런 걸 계속 하다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나는 놀고 싶고 돈도 쓰고 싶은데 우리 지역에는 그런 데가 없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진짜 그런 데가 없냐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저희 지역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지역이라고 부르기에는 100만 도시인 뭐 이젠 깨졌지만 100만 도시라는 차원인데 사실 정말 수많은 청년들이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공연, 전시, 뭐 연극, 미술, 디자인, F&B 다양한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지역에 전달되거나 또 왜 반대로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소위 로컬이나 소셜 섹터에서 인정받냐라고 했을 때 다들 비슷한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저희가 100만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른 도시들은 저희를 부러워하는데 100만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수요가 부족해서 지역에서 살아남는 걸 고민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깃집, 뭐 일반적인 F&B에서는 그런 것이 좀 잘 먹히는데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해녀부업 같은 컨텐츠가 과연 창원에서 정말 내수시장으로 이루어졌으면 정말 어려운 곳이 여기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희를 이제 조각내는 현장이 그러니까 그 행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은 뭐 관광이면서 동시에 로컬 크리에이터면서 동시에 문화예술적인 일인데 그거는 이제 진흥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이건 컨텐츠 수익성을 내니까 지원을 할 수 없고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문화예술적인 일인데 이걸 왜 우리가 지원해야 하고 자르시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거. 그리고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성장을 계속하고 뭔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또 기회는 없어서 또 이제 서울에서 다시 내려와서 뭔가를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지역에서 온전히 하셨던 분들의 어떤 한계를 또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거를 또 서로 연대해서 이겨내야 되는데 또 지역 안에서 아까 말씀하신 뭐 시기 질투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지역에서 놀 곳이 없어지고 지역을 떠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뭐 매달 첫 번째 화요일에 사람들을 모으는 네트워크를 지금 돈 한 푼 안 받고 31번째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장의 목소리를 지역의 행정이나 대학 등등의 연결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것에 힘입어서 뭐 청년기획위원회 같은 걸 해서 뭐 도지사님하고 같이 정책 만드는 일이거나 제도 만드는 일까지도 해봤었습니다. 근데 이걸 하면서 좀 깨달은 게 사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그러니까 행정이나 제도에서 바라봤을 때 당장 먹고 사니즘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가장 좀 인식의 차이라는 걸 느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원하시는 건 당장 눈에 보이는 먹고 사니즘을 해결하거나 또는 그런 기회를 주거나 일자리를 만들거나 당장 뭔가 드러나야 하는데 사실 저희가 하는 일은 당장 그런 역할보다는 궁극적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해서 다양한 뭔가를 제안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역 안에서 이해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여러 경험에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문화계획자나 축제 감독이고 뭐 적게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저는 결국에는 지역 안에 저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생태계를 만드는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에 과연 로컬 크리에이터, 뭐 소셜 섹터 입장에서 봤을 때 정의될 수 있는 일인가가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결국 현실이 좀 차갑다는 게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사실 다행히 저희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붙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저희도 4번의 시도 끝에 붙었는데 이제 욕밭데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주의 해녀의 부엌을 오마주한 프로그램으로 붙었어요. 근데 이 아이템은 사업이면서 동시에 관광 아이템이면서 동시에 문화예술적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저희가 지역에서 실제로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 관광에서는 이제 소위 그 관광에서는 문화예술적 그게 너무 퍼센테이지가 높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소위 이것을 지원하기가 조금 쉽지 않다라는 입장이시고요. 로컬 크리에이터의 발표를 갔을 때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문화예술을 하는 건지 비즈니스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근데 이제 또 문화예술에 가서는 저희가 아니 우리는 지금 문화예술을 고용하고 지역의 생태계를 만들고 이런 지역 자원을 활용한다 얼마나 좋냐라고 했더니 돈 버는 사업은 지원할 수 없다는 게 이제 또 그들의 입장인 거죠. 왜냐면 문화예술은 이렇게 또 문화예술적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제 끼워 맞춥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저희는 관광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아이템을 바꿔서 관광스럽게 표현하고요. 로컬 크리에이터에 붙을 때도 로컬 크리에이터에 맞게 바꾸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아까 이제 저희 여기 현장에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하다 보면 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소위 저희는 지역에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정신 차려 보면 로컬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한 막 체계를 밟고 있는 저희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 체계에 저희를 맞추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비슷하게 저희가 지역에서 공공 예산이 안 들어간 민간 축제를 만들고 있는데요. 아까 저희 평가제도 이야기를 하셔서 이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사실 공공제도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원이죠. 몇 명이 왔냐. 그러니까 소위 이제 뭐 군항제, 뭐 국가축제처럼 몇 명 왔냐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지역에서 민간 주도 축제라 하면 저희 스스로 그러니까 그 음향, 뭐 무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공연하는 것, 디자인하고 기획하는 것들 다 저희 민간이 재능 기부를 통해서 만들어서 실제 예산으로는 7,000, 1억 이상의 예산으로 축제를 만들지만 실제로 뭐 들어간 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숫자로 뭔가 저희가 트래킹하지 않거든요. 그런 게 이제 생겼다는 사실 이런 민간으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더 중요한데 지역에서는 이제 공공이나 소위 이런 지원하시는 곳에서 봤을 땐 그래서 너네 몇 명 왔냐.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한테 또 요구하시는 그래서 너 예산 얼마 들었는지 표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은 엄청 지역하고 현실의 괴리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게 저희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단위 통합 지원 체계 똑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국가에서 저는 근데 반대로 총괄하는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반대로 저희 경남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관련된 이제 사업들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경남은 산업 기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아예 관광과 저희 같은 문화예술을 하는 회사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진짜 이걸 저희가 직접 느껴요. 왜냐하면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을, 그러니까 지역형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을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그 분석을 하거든요. 붙은 팀들을 저희도 이제 따라해야 붙으니까 보면 한 10팀, 만약에 10팀을 붙였으면 9팀이 실물만 만드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체험 만들거나 무슨 단감 한번 활용해서 빵 하나 만든 그 팀들이 붙고, 이런 일, 저희 같은 일들을 하는 소위 팀들은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이원에서 그러니까 지원할 수 없는 그런 팀이 되는 현실이,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저희 지자체는 산업이 워낙 중요한 도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반 베이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역 단위 통합 지원 체계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을 총괄해서 어떻게 보면 로컬이라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소셜 섹터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한 정의와 지원 방향성은 또 국가 단위에서 뭔가 방향 지침이 내려오고 그것을 실행하는 건 또 지역 단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넘어가서 이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앞서 저희가 지금 사실 현장에서 겪고 있는 거라 지역 성과 중심 평가 체계는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직원이 4명인 회사까지 성장을 했는데도 저희가 사실 이제 어딘가에 저희 성장을 증빙하기 위해서 이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뭐 사실 투자를 받을 때도 어떻게 보면 다른 지원 사업에 넘어갈 때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나, 이게 사실 이 직원 한 명을 그것을 일을 맡기는 건 현실적으로 사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정확하냐?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저희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냐? 그거 하여튼 그런 너무 여러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서 그게 이게 의미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더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역 안에서 임팩트를 만드는 거에 대한 성과 지원 체계, 그것을 이제 결국에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은 아마 지역 중심의 무언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게 필요하다는 걸 사실 저희 사업을 통해서 많이 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례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 지역을 사실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나 뭐 소셜 섹터 이야기를 하시는 가장 큰 중심에는 지역 소멸,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 지역을 지키는 것은 어떤 콘크리트 건물이거나 무언가의 제도, 이것을 딴 사업들이 아니라는 것을 전 지역에서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원을 받았던 제 동료들, 그러니까 소위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등을 땄던 동료들 중에 지금 서울로 간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지역에서 성공해서 그 기반을 가지고 이제 서울로 확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과연 이 사업들이 그래서 어디 방향을 보고 있냐를 저희는 이제 소위 그 성과 중심 체계에서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과보다는 사람에 대해서 또는 이런 어떤 커뮤니티, 어떤 지역에서 활동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발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지금 계속 거의 피곤하시죠? 앞만 보고 1시간 반 정도를 오늘 발제가 꽉꽉 있기 때문에 저도 쉬는 시간 없이 이렇게 좀 달려왔고, 이렇게 발제를 놔둔 이유는 발제에서 끝나고 이 이야기들이 휘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관계부처도 오시고 의원님도 참여해 주시고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이렇게 모이기 어려운 분들을 모신 만큼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고 또 정리하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종합 논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와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시면 되는데, 의원님께서 또 먼저 오늘 논의를 들으시면서 또 국회 차원에서 또 의원님 차원에서 검토 가능한 방향이나 또 들으시면서 소감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신데, 이 논의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이게 하나의 영역이 아니고 종합적이고 부처를 넘나들고 그래서 통합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걸로 귀결은 되는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럼 누가 할 거냐? 그럼 중기부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성과를 지역 기반의 어떤 가창출, 뭐 관계 문제 이런 영역을까지 확장해서 평가를 해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제안이고, 저는 분명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걸 중기부가 잘할 수 있나? 아니면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이 계속되는 게, 논의를 하면서 이건 행안부가 해야 될 일 아닐까? 이런저런 이제 고민이 좀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 현재 로컬 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사업은 중기부에서 하고 있고, 근데 중기부에서 지원 사업에 대한 또 나름의 성과도 있고 또 이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것을 넘어서는 뭔가 좀 더 그 부처 간의 협력, 그걸 또 지역 내에서의 통합적인 지원 체계, 그리고 그 어떤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그야말로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만으로 평가되지 않는 새로운 평가 체계를 좀 더 강화해 달라, 이런 이제 의견이신데,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중기부 우리 과장님도 나오셨는데, 사실 그렇게 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건 분명한데 그런 방향으로 좀 더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오늘 좀 추가로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 앞에서 이 지역사회 혁신 지원 법도 그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것 좀 같이 좀 통합해서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 싶고, 이 법도 제가 전에 청와대했을 때 제가 주도해서 만들었던 법이긴 한데 아직 통과는 안 됩니다, 잘 이게 제안을 해도.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통합해서 한번 같이 볼 수는 없는가, 이런 고민도 있고, 로컬 크리에이터와 소셜 벤처를 묶어서 가는 것은 어떨까, 뭐 그런 고민도 좀 되는데, 그런 논의를 좀 같이 좀 더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현장에 나온 이야기와 전문가 발제분들과 관련해서 오늘 관계부처인 중소기업벤처부에서도 사무관님하고 또 과장님 참여해 주셨는데, 검토 방향과 향후 뭐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나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정책과장입니다. 사실 벤처정책과장이 이 자리에 오는 게 약간 좀 어색하긴 한데, 저희 벤처정책과에서 이제 소셜벤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회의할 때도 가고 행안부에서 회의할 때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저희 정체성이 뭔지 저도 좀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는 20년 넘게 공공생활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대부분 의원님께서는 모두 말씀하시고 이석을 하시는데 2시간 가까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의견을 주셨고 현장에 생생한 목소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정부 정책의 큰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뭐 말씀드릴 그런 위치에는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편적인 내용, 좀 두서없더라도 단편적인 내용 위주로 이제 좀 코멘트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벤처 정책과에서 소셜 벤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데, 소셜 벤처 정책은 2018년도에 대책을 발표해서 이제 2019년에 벤처 기업 법에 소셜 벤처에 대한 언급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정책 대상이 됐는데, 시일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셜 벤처 정책은 제대로 이렇게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혹시 공무원들이 게으르고 무책임해서 그런 건가? 살펴보면은 소셜 벤처라고 지칭되는 그 기업의 범위가 AI 기반의 기후테크, 바이오, 그래서 코스닥 이미 상장했거나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부터 아주 멀리는 뭐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중에서도 일부가 소셜 벤처로 포괄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정책 대상에 굉장히 광범위하고 균질적이지가 않으면은 아무리 법을 만들고 아무리 푸시를 해도 공무원들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전혀 다른데 그 대상별 똑같은 정책 수단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다른 정책 수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책이 워킹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이 만약에 제정한다고 하면 법 자체가 굉장히 정책 대상을 구체적으로 타겟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안 주신 그 법의 제안 내용이 사실 로컬 크리에이터 부분은 저희 분야에서도 이제 소상공인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소셜 벤처 육성 지원법 이렇게 되면은 이 법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담길지 전혀 좀 예상이 잘 안 되는데, 이 법이 과연 만들어진다는 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저희 경험으로 볼 때는 조금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현재 벤처기업법에 있는 소셜 벤처조차도 너무 광범위해서 정책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기다 로컬을 붙이고 여기다 지역을 붙이고 이러면은 좀 정책을 만들고 실질적인 그 정책을 집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많은 그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을 할 때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복합된 영역이고 어떻게 보면 회색 영역이고 중첩된 영역이다 보니까 사실 중소벤처기업의 역할도 중요한데 행정안전부라든지 재정경제부라든지 복지부라든지 관련된 부처가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지역 단위로 접근을 하려면은 지자체의 의견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담회에서도 모든 지자체를 부를 수는 없겠으나 여기 관심 있는 소셜 벤처 분야에 굉장히 관심 있는 지자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자체들이랑 관계부처를 같이 불러서, 이건 그야말로 종합행정이고 종합예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많은 그 정책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연대 경제기본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그 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은 중기부 내에서도 사회연대 경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중기부 내에서는 지금 각 실국과로 쪼개져 있는 관련된 사업을 하나로 이렇게 묶일 텐데,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단 내부적으로 컨트롤 타워는 생길 텐데 범부처적인 컨트롤 타워 문제는 앞으로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기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기부에서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후에는 저희가 뭐
약속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또 발언 아직 안 해주신 분들이나 그 소상공인 쪽 사무관님도 계시잖아요. 여기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기부 소상공인 성장촉진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양승원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은 오늘 주신 담론들이 굉장히 큰 범주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사무관 입장에서 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많지는 않아서 사실은 그 옆에 계시는 벤처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얹어서 가려는 측면이 있어서 발언을 따로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일단 벤처정책과장이 말씀 주신 대로 그 전담 지원 체계나 통합 지원 체계 전담 조직이나 통합 지원 체계 관련된 부분은 사실 굉장히 많은 부처들이 관려 있고, 그리고 뭐 말씀 주신 행안부나 아니면은 아까 문체부 문화관광 이쪽에 대해서 말씀도 주셨었고, 그리고 안에 내용 중에서는 국토부에서 담당하는 도시재생 같은 부분도 말씀을 주셨었고, 굉장히 좀 다부처적인 면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여기서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 혹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 내에서는 사회연대 경제 관련된 전담 조직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관련된 입장을 좀 통일되게 잡아서 진행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차후에 정리가 되면은 아마 공식적으로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짧게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현재 이제 모두의 창업 로컬부터 시작을 해서 로컬 크리에이터, 그리고 뭐 글로벌 소상공인, 민간 투자 연계 지원 같은 그 아까 말씀 주신 립스 사업과 같은 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생애별로 좀 지원하려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그 모두의 지역 상권 추진 전략을 시작으로 이제 개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 내에서들도 로컬 분야를 좀 개별 파트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될 수 있도록 상권이나 시장 관련된 그런 범위에 대한 사업들까지 좀 이어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셨다시피 저희 사업들이 약간 개별 기업들의 매출이나 아니면은 개별 기업들 그 기업 성과에 관련된 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주신 말씀들 잘 이해를 했고, 그리고 또 당연히 필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맞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반영해서 정책에 녹여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발언. 평가를 하고 있나요? 지원에 대한? 저희 현재 지원하고 있는 평가 내용들은 이제 내부적으로 성과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통 말씀드렸다시피 뭐 매출이나 고용 실적이나 그런 정량적인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로 지역사회 기여 성과나 이런 것들은 현재는 반영돼 있지 않은가요? 네, 현재는 그런 부분들까지는 평가하진 않고 있습니다. 좀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네, 안 그래도 종전에 그 신명철 대표님하고 그 삶의 질 위원회에서 한번 같이 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비슷한 지적 사항이 있어서 현재 이제 좀 지역들의 그 성과 지표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뭐 지역의 근처 그 영역의 유동 인구나 아니면은 뭐 주위 타 기업들에 미치는 그런 매출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할 수 있도록 같이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좀 연장선상인데, 이제 그게 단편적인 딱 어느 시점에서 평가를 하는 거가 과연 효과적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우려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추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봐야 되지 않겠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추이를 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저기가 들어갈 건데, 인력이 들어갈 건데,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전 결과적으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9년 정도 로컬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바라보다 보니까 이게 어느 한 시점에서 평가하는 거는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어제 우수한 성과를 냈던 기업이지만 사실 내년에는 또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위원회를 이제
그런 위원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삶의 질 위원회가 그렇게 큰 위원회인지를 몰랐는데 갔더니 이제 범부처에서 다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기후와 관련된 만약에 논의다라고 하면은 기후와 관련된 범부처의 모든 부처에서 다 나오셔가지고 관련된 사업들을 쫙 펼쳐놓고선 그거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로컬 크리에이터도 약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라든지 문체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뭐 다양한 부처에서 나오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하거나 로컬 크리에이터와 함께 어떤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쫙 펼쳐놓고선 다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사업에 반영이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논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해봤습니다. 발언해도 괜찮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부분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다개념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런 추이들을 바라보는 것은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이제 연구를 하면서 같이 갈 계획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역에 대한 성과라는 게 워낙 광범위한 영역들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보고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범전부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도 한마디 하라는. 안녕하세요. 사회적 경제가 발굴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홍보해주고 이제 중기부가 키워줄 지역문화 콘텐츠 연구소 백영화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가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출신이고요. 덕분에 법인으로 잘 안착을 했고 그리고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그러니까 한국관광공사의 사업이죠. 사업들로 저희 회사의 아이템들 많이 소개해 주셨고 현재 여기 사무관님 나와 계시는데 진주시가 로컬 테마 상권에 선정이 됐는데 이번에 민간 주도형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사가 꼭 민간 기업이 됐었어야 됐는데 지원할 때부터 저희 회사가 이제 대표사로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사업을 교부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로컬 크리에이터 3번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뜨리셨는지 잘 자, 이제 뭐 1년 차에 18억 4천만 원이고 내년에 20억이라서 지방비 반, 국비 반 해서 사업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고 뭐 로컬 크리에이터는 안 됐지만 로컬 테마 상권이 더 큰 사업이니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부가 이제 키워주시겠죠.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은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그냥 웃자고 한 소리고요. 지표 개발이 가장 먼저 우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목표를 이제 제시하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로컬 테마 상권에 있어서 다 정량적인 지표입니다. 사실 지표를 스스로 설정을 하는 기획자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비관적인 것은 수백억이 투자되는 구도심 활성화 사업에서도 유동인구를 늘리지 못했는데 1년차 18억 4천만 원 가지고 15%의 유동인구를 과연 늘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거를 안 하겠다고 하면 돈을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나마 큰 행사나 축제를 아니할 수 없고 그런데 투자되는 예산이 뭐 1억 원, 2억 원이 투자되면 사실 이 관계부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1, 2억 원은 사실 작은 돈이지만 민간 기업에서 봤을 때 단기 행사로 유동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1, 2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이걸로 오히려 창업자들을 한 사람 더 지원해주면 더 어떨까? 그런데 한 명의 창업자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할까? 아니면 유동인구를 단기간은 15%를 늘리는 것이 중요할까? 이게 이제 민간 기업자로서 제가 기획자로서 좀 요즘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표가 다양화된다면 그게 이제 썸으로 합계로 점수가 매겨질 거니까 우리가 좀 더 집중을 어느 것에 할 수 있겠다라는
목표치를 채우는데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자체는 창업 인구를 늘리고 싶을 수 있고 또 어느 상권에는 창업 인구보다는 유동 인구가 시급하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타겟팅해서 돈이 쓰여진다면 민간 기획자 입장에서도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표 개발을 아까 할 때 뭐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조금 뭐 고려를 하신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땐 그것 또한 정량적인 지표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안 보이는 부분을 지표화 하시는 데에 힘을 쏟아주시면 좀 현실화된 목표를 제안하는 데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사실 우선 먼저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지만 싫은 것을 토로하자고 모인 자리가 아니라 너무 잘 굴러가고 있는 사업인데 이제 건물로 지금 재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지원책의 수혜를 받았고 그래서 사실 고마운 부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제 후배들, 그러니까 이제 진입을 하는 친구들은 안타깝게도 부처형 기술자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하고 싶은 것은 A라는 아이템인데, 나 중기부 로컬에 붙으려면은 이렇게 써야 돼. 관광벤처에 붙으려면 이렇게 써야 돼.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기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아이템을 성공시키는 기업가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범부처형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저희가 창업중심대학이라는 것에 선정이 돼서 7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너무 큰 돈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하고자 했던 아이템이 오버투어리즘 중에 소음 문제가 이제 중소도시로 갈수록 원주민과 관광지를 찾으시는 분들 사이에서 조금 분란이 일으켜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무소음 헤드셋을 활용한 일상관광을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업중심대학에서 유형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없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선택한 게 뭐게요? 정보통신을 선택을 했습니다. 억지로 끼워 맞춘 거죠. 왜냐하면 헤드셋이 라디오 주파수를 활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분들은 어떻습니까? IT 전문가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애를 이제 마주한 거죠. 근데 어떻게 붙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뭐 신기해요. 근데 어떻게든 그래서 저보고 그 기술을 그러면 ODM으로 할 건 뭐 이런 물어보는데 아니요, 그게 돼 있는 걸 사와가지고 상표 부착해가지고 관광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결국에는 지표화가 좀 덜 돼서 그렇다. 이 현장에서 내고 있는 뭔가 아이템들이 심사위원과도 핏이 안 맞는데 유형을 정보통신을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술자가 된 거죠. 선택해가지고 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후배들은 좀 이런 고민들을 좀 덜 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과 우리 과장님과 사무관님 그리고 그 파트장님 기타 등등의 분들이 힘을 쏟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제부터 발표 그리고 종합 토론까지 2시간을 꽉 채워서 진행한 시간이었지만 이 2시간 안에 정말 많은 논의가 있고 유의미한 대화가 오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의견들을 잘 정리해서 이것들이 휘발되는 게 아니라 정책 제안 자료와 후속 논의에 되도록 그런 작업들을 현장에서도 노력을 하고 의원님이나 부처에서도 함께 노력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적 핏에 안 맞는 사람인데 오늘 현장 저도 로컬 크리에이터 출신이자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사업 출신으로 지금 아산에서 열심히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오너스라는 기업인데 핏에 맞지 않은 사회자를 맡아서 굉장히 힘들지만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지역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소셜벤처 성장 및 정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또 중요한 단체 사진을 앞에서 나와서 촬영을 할 테니까요. 정리하시고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